내가 돈도 없고 경험도 없어. 근데 쇼핑몰로 월 100만 원 벌어보겠다고 몇백만 원씩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매달 그 돈을 쓸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주식을 공부하세요. 처음엔 날로 먹으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셀링 방법이 거의 없죠. 근데 하루에 딱 3개씩만 팔면 월에 100만 원을 날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일본 브랜드 상품을 구매 대행하는 겁니다. 전 이걸 4년째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2025년 지금 시작하는 제 수강생분들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현황을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얘 또 헛소리하네 이러실 것 같으니까 왜 이 방법이 초보자들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리스크가 없는지를 전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무리 초보여도 쇼핑몰에 대한 이해도가 무조건 높아지실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브랜드를 파는 게 왜 초보한테 좋은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쇼핑몰로 돈을 벌려면 내가 팔라는 상품이 아무리 좋고 무슨 예언자처럼 이제 뜰 것 같은 상품을 잘 골라내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결국 근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키워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왜? 내가 상품을 보는 눈과 별개로 사람들이 찾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키워드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할수록 거기에 맞는 상품을 찾다 보면 초보분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너무 많고 가격을 못 맞추고 내가 아무리 이 상품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도 돈을 쓰지 않으면 알릴 수가 없거든. 특히나 검색량이 많고 상품도 많은 키워드일수록. 자, 많이 팔고 싶으면 돈을 써야지. 뭔 개소리냐. 아, 쿠팡에서 광고 돌리고 트래픽 쏘고 가구매하고 메타 광고 돌리고 바이럴도 하고 유튜브도 올려야지. 아,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야.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돈 없고 경험이 없는데 무슨 확신을 가지고 비용을 투입해요? 상품을 보는 눈도 없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수요가 많은 곳에서 내가 비용을 안 써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그거야말로 초보한테 가장 적합한 시장이겠죠. 그럼 예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경량 패딩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검색량이 지금 엄청나죠. 최근 한 달 24만, 예상 한 달이 38만입니다. 자, 근데 상품 수가 몇 개예요? 36만 개예요. 자, 여러분이 내가 파는 상품이 브랜드가 아니라면 결국 키워드로 승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 안에서 브랜드인 상품, 브랜드가 아닌 상품들과 다 함께 경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경쟁이 덜한 키워드를 선택해서 진입할 수도 있고 판매할 때 이 하나의 키워드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연관 키워드, 소규모 키워드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수요가 많은 곳에서도 비용을 많이 안 쓰고 파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이런 대형 키워드에서 파는 거라면 비용을 안 쓰고 팔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키워드 앞에 브랜드를 붙이잖아요. 그럼 얘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자, 나이키도 굉장히 대형 브랜드잖아요. 근데 나이키 경량 패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검색량이 2만 1000, 예상 앞으로 한 달이 4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상품 수가 몇 개예요? 총 7,000개, 해외 상품 3,000개밖에 없습니다. 몽벨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최근 한 달 5만 7천, 예상 한 달 18만입니다. 자, 근데 상품 수가 몇 개예요? 3,400개, 2,600개밖에 안 돼요. 유니클로도 봐볼까요? 5만 9천, 10만까지 예상된대요. 근데 상품 수가 3,300개, 해외 상품 수는 2,300개입니다. 상품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색량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특정 키워드에서 비용을 안 써도 첫 페이지 가서 많이 팔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왜? 상품이 그만큼 없으니까. 이게 일본 로컬 브랜드로 가면 갈수록 경쟁이 더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 각 브랜드가 취급하는 상품의 개수 차이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는 셀러가 많이 없어서입니다.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셀링을 하다가 일본 구매 대행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브랜드를 올리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 파는 셀러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시장은 수요가 많든 적든 키워드만 잘 써도 비용을 안 쓰고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광고비 얘기인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일본 상품을 파는 게 왜 또 초보한테 좋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초보일 때 매출을 빠르게 올리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플랫폼 광고죠. 보통 클릭당 광고, CPC를 돌리는데 초보들은 손해를 보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소싱을 잘못했거나 썸네일을 잘못 만들었거나 가격을 잘못 책정했거나 상세 페이지를 개떡같이 만들었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로 손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손해를 보면서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손해의 크기가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멘탈이 안 나가고 버티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번 봐볼게요. 광고비는 키워드별로 광고비가 다 다르게 나가요. 자, 아까 예시드린 경량 패딩인데 이런 대형 키워드에서 쿠팡에서 나오는 CPC 클릭당 광고비는 대형 키워드일수록 1,000원이 보통 넘어가고 2,000원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포함된 금액보다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뭐 소규모 키워드 하면 300원 이 정도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클릭당 돈이 최소 몇백 원씩 빠져나간다면 초보 입장에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브랜드를 파는 게 장점이 나오는 겁니다. 제 광고비 내역을 보시면 광고비 평균이 55원이 찍혀 있죠. 100만 원 이상을 써서 4,4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일본 구매 대행은 또 배송비를 많이 먹이거든요. 이 내역엔 심지어 배송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낸 거죠. 왜 이렇게 팔리냐? 아까 봤잖아요. 상품이 많이 없고 광고를 돌리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0원만 썼을 때 애지간하면 무조건 첫 페이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50원으로 첫 페이지 노출이 안 되는 키워드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브랜드 상품은 보통 검색 기반으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내가 어떤 상품을 사고 싶은지 어느 정도 정해놨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걸 찾을 때까지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렇게 상품을 내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50원짜리 광고를 썼을 때 첫 페이지에 꼭 노출을 안 시켜도 이런 셋째 페이지, 넷째 페이지에서도 판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고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브랜드 제품은 특히나 보통 고가인 경우가 많죠. 고관여 제품들이 많고 우리가 무슨 만 원짜리를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더 소비자들이 뒷페이지까지 찾아본다. 그래서 클릭당 50원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저런 결과를 낸 이유도 있는 거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절대 손해볼 수 없는 미친 이유가 있어요. 자, 쿠팡은 광고를 돌리면 코베어 가잖아요. 이 로아스 계산 잘못하면 자칫하면 손해볼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브랜드 상품 광고를 돌리는 건 돈을 쓸수록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50원 전략이 먹히기 때문인데 물론 소싱을 잘한다는 가정하에요. 자,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광고로 팔리잖아요. 판매 수수료를 2.73에서 0.91%로 줄여줍니다. 근데 일본 구매 대행으로 기본적으로 최소 10만 원 넘는, 저는 보통 객단가가 15에서 20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20만 원짜리 팔았어요. 하나 팔기 위해 4천 원을 썼다고 쳐볼게요. 많이 쓴 거죠. 근데 수수료를 약 2%를 줄여주죠. 4천 원을 줄여준 거예요. 수수료를. 손해봤어요? 아니요. 손해가 0원이 됐죠. 근데 팔고 나서 마진이 남잖아. 이득을 봤죠. 이 방법이 먹힌다니까요. 비싼 걸 팔수록 더 잘 먹혀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브랜드를 파는 게. 그리고 광고비로 손해를 안 보면서 팔면 팔수록 상위 노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자연유입으로도 많이 팔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자, 쿠팡에서 이 2만 원짜리 상품을 팔기 위해 이 셀러가 고객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보세요. 쇼츠, 리뷰, 기능, 디자인, 패키지, 그리고 몇 개 팔았다. 계속 기능에 대한 걸 계속 설명하죠. 이 상품이 왜 좋은지를,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왜 좋은지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면 이 셀러가 이 상패 작업을 딱 한 번만 했을까요? 광고비를 써가면서 전환율이 안 나오면 계속해서 수정해 나갔을 겁니다. 비싸면 비싼 상품일수록 훨씬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해요. 이것보다. 근데 브랜드 상품 파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봐볼까요? 자, 11만 원짜리예요.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약관 하나 딱 박아놓고 글 몇 자 써놓고 이미지만 그냥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가 개떡 같아도 팔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랜드는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조사해서 상품을 사기도 하고 그냥 그 브랜드 자체를 좋아해서 사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초보가 접근할 때. 다음으로는 객단가 얘기도 해볼게요. 무슨 중국에서 1,000원짜리가 한국에서 만 원에 팔린다. 10배 뻥튀기해서 팔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관세, 배송비, 광고비, 마케팅 비용 뭐 이런 거 다 쓰다 보면 그래봤자 몇천 원 떼먹기예요. 초보들은 보통 이런 걸로 근데 시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재미야? 안 팔리면 사입한 돈만 날릴 거고. 물론 객단가 낮은 걸 엄청 많이 팔면 돈 많이 법니다. 그리고 점점 돈을 모았을 때 비싼 걸 하고 내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처음부터 계속 말하듯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꼬꾸라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반면에 일본 구매 대행은 기본적으로 객단가를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소싱하냐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뭐 몇백만 원짜리도 팔려요. 그래서 하나를 팔 때 만 원에서 마진 큰 건 10만 원 이상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사입도 필요 없고 광고비 많이 안 쓸 거고 상세 페이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품질로 인한 반품도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한 15,000원 정도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품을 하루에 3개씩만 팔 수 있는 실력이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진을 남기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교육하고 있는 셀링 재팬에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커리큘럼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보고 난 뒤에 고정 댓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시점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일본 구매 대행이 초보자들에게 좋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4가지 이유를 알려드렸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봤자 해외 구매 대행 포화 아니냐, 유행 이미 끝났잖아 라고 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트렌드에서 이거 찾아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제가 시작했던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구매 대행 유튜브 검색 트렌드입니다. 이 사업 관련 정보를 보통 유튜브에서 찾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곳저곳에서 구매 대행으로 대충만 해도 월 1,000만 원 번다는 사람들이 튀어나오니까 이게 2024년 초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유행을 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현실을 깨달은 거죠.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슬슬 접기 시작한 겁니다. 관심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제가 시작했었던 2022년도보다 오히려 관심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제가 진짜 상품을 올리다 보면 셀러들이 정말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은 사실 뭐 유행을 그렇게 크게 탔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를 보면 애초부터 인기 있었던 적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네이버 트렌드도 봐보면 이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키워드 검색량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시점이 2022년 가장 많았던 시점보다 3배 이상이 적습니다. 그만큼 셀러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 어떤 부업이든 사업이든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외 구매 대행이 죽으면서 지금은 어떤 사업이 유행을 하고 있을까요? 뭐 유튜브 AI 부업, 뭐 이런 다양한 부업들도 있지만 쇼핑몰로 봤을 때 쇼핑몰 하는 사람들은 계속 쇼핑몰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로켓그로스였습니다. 자, 이건 이제 현재 진행형이에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이렇게 트렌드가 죽는 시점부터 로켓그로스가 이렇게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이 한 2년 정도 유행한 거 보면 로켓크로스도 뭐 그 정도 유행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쌓이고 쌓이다 터지면 결국 유행이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갈 겁니다. 뭐 새로운 셀링이 생겨나든 아니면 구매 대행이 조금이라도 다시 유행을 하던 간에요. 로켓크로스가 나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맞아요. 근데 결국 어떤 사업이든 구매 대행이든 로켓크로스든 실패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무조건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로켓크로스의 유행도 언젠가는 죽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세에서 보면 구매 대행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추세잖아요. 그럼 이제 구매 대행 자체가 그냥 망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직구 매출액은 매분기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직구의 경우는 이제 알리 테무의 영향을 좀 받는 거고 일본 직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개인 셀러 위주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까지 하는 셀러들 혹은 지금 시작하는 셀러들이 나눠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지금 돈을 다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일본 구매 대행을 접근할 때 저한테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 구매 대행 요즘 해도 괜찮나요? 그런 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예요. 각 사업에 트렌드가 있다고 쳐도 결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상품이 뭐죠? 브랜드잖아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브랜드가 망하지 않는 이상 판매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잘 파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고 우리가 취급하는 브랜드들의 트렌드를 캐치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일본 구매 대행이 뭐 어쩌고 저쩌고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정치적 문제나 뭐 환율 문제로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브랜드를 수요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일본 구매 대행에 대한 장점을 엄청나게 나열을 했는데 여기까지 들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돈만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부업이나 1인 창업 종류는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겪게 될 문제점들을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제 장점만 얘기하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점을 제가 운영하는 셀링 재팬이라는 교육에서 어떻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매 대행을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강의를 안 듣는 사람의 비율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통 강의를 안 듣고 시작한 사람들의 90% 정도는요. 두세 개 정도는 파는 경험을 웬만하면 하실 겁니다. 뽀록으로라도 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 미친 듯이 팔아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라쿠텐의 백마진 포인트로 쌓은 돈만 7천만 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혼자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뽀록으로 두세 개를 팔아도 그걸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습니다. 긴 시간을 투자했는데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니까. 그 이유는 상품을 올리면서 왜 팔릴지도 모르고 왜 팔린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개수 채우기 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상품을 팔고 있는 구매 대행 셀러들 절대 다수가 이 상태예요.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잘 됐다는 사람보다 안 됐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통 소싱입니다. 더 세세하게 말하면 가격 경쟁력을 못 이겨서예요. 결국 모든 종류의 온라인 셀링이 다 이 문제를 겪죠. 일본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한국에서 뭐가 팔릴 만한지를 찾는 거는 다 나와 있어요. 데이터로. 셀러라이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서 막상 들어가서 상품을 검색한 후에 한국에 올라와 있는 셀러랑 비교를 하면 내 눈에 하나도 안 맞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100원 지옥에 빠집니다. 어떻게든 100원 싸게 올릴 수 있는 상품들만 찾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시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잘 파는 셀러들이 미친놈들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접거나 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 접고 10만 원짜리 상품을 내가 파는데 마진을 5천 원만 남겨도 난 좋아라고 하면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이런 셀링 방식을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으로 마진 그냥 10% 맞춰놓고 긁어라, 아니면 같은 상품 무조건 100원만 싸게 올리면 팔린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좀 먹을 거예요. 내가 소싱하는 상품마다 마진을 얼마를 먹일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에서 잘 파는 셀러들은 제가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할게요. 강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마진 많이 남기는 구조를 먼저 세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진 많이 남기는 소싱처를 찾고요. 세 번째로는 마진을 많이 남기는 상품들을 그 안에서 찾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냥 파는 거예요. 하다못해 소싱처만 잘 찾아놓고 그 소싱처를 이용할 줄만 알아도 남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면서 최소 10,000원 이상 마진을 더 남기는 방법들도 보여요. 물론 셀러마다 판매하는 상품마다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마진 정책으로 대량으로 파시는 분들도 있고 고마진 정책으로 적게 팔면서 많이 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내년 초에 강의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수강생분들에게 드리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 자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 2년치 판매 내역인데요. 이 비공개 자료라서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가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일본 구매 대행을 실제로 하다 보면 같은 상품이 계속 팔리는 경험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이 4,500개가 아니라 약 4,500개 종류의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건 결국 마진인데, 저도 마진 구조가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소싱을 했다가 판매를 했는데 내가 소싱했었던 가격이 품절이 나서 저마진으로 어쩔 수 없이 보냈던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통해서 이렇게 10몇만 원짜리 주문했는데 9,000원 남고, 뭐 6만 원짜리 주문해서 7,000원 남고, 뭐 10만 원짜리 주문해서 9,000원 남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안 생긴다, 무조건 고마진만 챙길 수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무조건 거짓말이고, 근데 잘 보시면 17,000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마진을 많이 남기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마진이 남기는 상품들을 저는 찾아낼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셀링을 그냥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의 셀링 구조에 맞게 다 찾아낼 줄 알아요. 만들어낼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마진을 남기는 상품을 찾아낼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소싱처만 잘 이용해도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해외 구매 대행 같은 사업을 할 때 해외 홈페이지를 가서 눈으로만 보게 되는 그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대량 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 상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모든 판매가 최저가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00원 싸게 올리면 무조건 다 팔려. 그럼 제가 그동안 팔아왔던 수많은 상품들이 전부 최저가로만 팔렸다는 얘긴데, 그러면 저도 하나밖에 못 팔지 않았을까요? 상품을? 하나 팔면 끝나는 거야. 누가 따라잡으면 바로 뺏겨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전 여기서 제가 시작했었던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파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이나 이런 데서 실력이 좀 없으신 분들은 눈에 보이는 가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품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거를 노하우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싱을 할 때 절대 최저가로만 취급해야 되는 상품만 소싱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절대 100원 싸게 올리는 방식으로만 판매를 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터득해야 하고 실행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아직 걸음마 수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혼자서 터득해 나가기에는 분명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제 교육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습니다. 소싱처를 찾아내고 팔릴 만한 상품을 가려내고 최대 효율의 마진 구조를 세팅하고 마진을 내가 어느 정도 먹일지를 스스로 정하고 어떻게 노출시켜서 판매할지를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 과제를 하고 실습하면서 경험치를 쌓는 과정을 거치실 겁니다. 총 11시간 VOD 분량의 라이브 강의 5시간 정도를 추가로 진행을 합니다. 최적의 세팅으로 시작할 수 있는 혜택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세팅을 제대로 하고 정보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냐 모르고 시작하냐의 차이는 그냥 여러분의 시간을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은 무조건 아껴줄 겁니다. 근데 제 강의는 수강을 해도 스스로 실행하고 경험치를 쌓지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시작하기만 하면 모두가 돈을 버는 시장이 오히려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들 다 진입해도 대부분 실패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는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레드오션 사이에서 블루오션을 스스로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엔 다 유비로 시작하겠죠. 근데 빠른 시일 내에 유비를 벗어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진입을 해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거기엔 여러분들의 노력과 실행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출을 월에 5천만 원, 억 단위로 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시작한 초보분들도 매출을 내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고매출 셀러분들이 나오시겠죠. 웬만한 강의들 보면 무슨 3천만 원, 5천만 원 매출 정도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보다 제 수강생분들이 더 매출을 잘 냅니다. 그리고 2026년엔 제가 강의 업데이트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기존 수강생분들한테도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내용과 자료를 업데이트해갈 예정이고 매달 한 번씩 전 수강생 대상으로 라이브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모도 이렇게 매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고매출 수강생분들이랑 초보 수강생분들이 같이 모여서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선물도 해주신 수강생분들도 계셨고요. 뭐 강의 몇 번 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1년 전에 수강하셨던 분들이랑도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는 수강생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일본 구매대행 사업 안에서 한 자리 잡고 싶다. 그러기 위한 실행도 할 자신이 있다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을 클릭을 하시면 제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되거든요. 내용들을 보는데 5분이 안 걸립니다. 이게 들어오셔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내용을 커리큘럼도 한번 살펴보시고 수강생분들 현황도 보시면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에 카카오톡 1대1 상담 창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니까 클릭을 하셔서 채널 친출을 하신 후에 궁금하신 부분을 언제든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강의 수강이 부담된다, 아직 어떤 의문이 있다면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 후에 제 유튜브 홈을 보시면 제가 이미 일본 구매 대행에 대한 내용을 거의 4시간 이상 촬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별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전자책도 아직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무료 강의 듣고 혼자 시작을 했는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제대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 기회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